50번.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용수철이고 그 다음 뒷면이거든요. 용수철이야. 자, 볼게. 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원래 길이가 L0인 용수철과 수평면 위에 연결해서 잡고 있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은 후 용수철의 길이가 L까지 늘어나서 다시 A의 속력이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낼 거야. 자,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엔 용수철이 길이 변형이 하나도 없어. 그때 길이가 그냥 자체 길이가 L0야. 여기에 물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얘네가 각각 질량이 m이야. 잡고 있다가 내 손을 놓으면 A한테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A가 떨어지고 B는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속도가 증가를 하겠지. 근데 계속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결국 용수철이 되게 많이 늘어나면 돌이키는 탄성력이 작용해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또 속도가 감소를 하기도 할 거야. 그래서 결국 얘가 B가 이쯤 왔을 때 그래서 용수철 총 길이가 얼마가 됐을 때? L이 됐을 때 잠시 멈춘 거야. 근데 이때 잠시 멈춘 거지 계속 멈추는 거 아니지. 우리 용수철 진동 시켜봤잖아. 왔다 갔다 진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계속 멈춘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거기 때문에 너 정지했다고 해서 이때 알자임 제로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기억을 볼게. 여기에서 K하고 L-L0하고 MG 사이의 관계를 구하래. 자, 일단 기억.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자, 봐봐. 가에서 나가 되기까지 용수철 연결되어 있으면 탄성력 작용하는 건데 탄성력은 여기서 L까지 가는 동안 변형된 길이가 자꾸 커져. 그럼 탄성력 F는 KX니까 탄성력도 자꾸 커져. 그럼 R자는 일정하지 않지? 자, 등가속도 운동 안 한다. 그래서 용수철 연결되어 있으면 에너지로 풀어야 돼. 자, 특히 가에서 나까지 가는 동안 따로따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안 돼. 장력이 작용하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 어때? 보존되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다 고려해야 돼. 높이 변화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속력도 생기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 자, 그리고 용수철 늘어나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 가의 상태와 나의 상태만 보면 처음에 속도 0이었고 이때도 속도 0이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 그동안은 변화량이 그동안은 있었겠지만 지금 처음과 마지막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없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지금 여기 가와 나는 날려도 되겠고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길이 변형 하나도 없다가 길이 변형 생겼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고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만큼 무슨 에너지는 감소한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지금 속도가 제로였고 이때도 속도가 제로니까 운동 에너지는 그동안 처음과 마지막은 변화 없고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그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크기가 같다. 그럼 써볼게.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자, 처음에 하나도 없었다. 나중에 변형된 길이가 결국 L-L0잖아. 그래서 X의 L-L0 그것의 제곱. 자,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그런데 누구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해? A만. M, G. 감소한 높이도 L-L0죠? 그럼 여기에서 L-L0가 하나씩 어떻게 돼? 소거돼.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는 L-L0는 결국 K분의 몇 mg, 2mg.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야. 너까지야 다. 근데 있잖아.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도 돼. 봐봐. 얘네가 속도가 정지했다가 다시 정지하는데 그 과정에서 속도가 증가했다 감소하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처음에는 얘는 전체 하나로 봤을 때 길이 하나도 변형 없으니까 탄성력은 없고 중력만 있지.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속도가 생기기 시작해. 가속도가 생겨. 근데 그럼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지. 근데 늘어나기 시작해도 처음에 변형된 길이가 미미하니까 중력이 커, 탄성력이 커. 자, 처음에 길이 변형이 0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되게 늘어난 길이가 작게 시작하잖아. 그러면 탄성력보단 처음에는 뭐가 크겠어? 중력이 크지. 그래서 얘가 속도 0에서 출발을 하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중력이 탄성력보다 크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속도가 생겨요. 근데 중력은 계속 일정하지만 탄성력은 점점 어때죠? 커져. kx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중력과 탄성력이 어때지는 시점이 와? 같아지는 시점이 와. 그럼 그때가 바로 알짜임이 얼마 되는 도시지? 0 되는 도시야. 그 순간 가속도가 제로. 이렇게 알짜임이 0 되는 곳을 우리가 평형점이라고 해. 혹은 평형 위치라고 한다고. 여기까지야 가니? 근데 저기서 알짜임이 0이 된다고 해서 멈출까? 아니지. 여태까지 가속도가 왼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증가해 왔잖아. 힘이 제로여도 가동 반성이 있으니까 넘어간다. 근데 이걸 넘어가면 이제 오히려 중력보다 무슨 힘이 더 커? 탄성력이 더 커. 그럼 이제 탄성력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잖아.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가는데 알짜임은 오른쪽이니까 속도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 감소해. 그러다 보니 결국 속도가 얼마인 지점까지 가서 멈추는 거야? 0인 지점까지 가서 멈추는 거야. 그게 L 왔을 때야. 그래서 속도 제로에서 출발해서 다시 속도 제로가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 R자리 0인 곳이 이 사이 어디 지점일 것 같아? 가속도가 0인 지점이 이 사이 어느 지점일 것 같아? 얼마나 거리가 왔을 때 R자임이 0일까? 딱 중간이야. 봐봐. 여기 총 변형된 길이가 L-L0잖아. 그거에 딱 중간이야. 자, 힘을 한번 생각해 볼게. 얘네한테 작용하는 힘, 거리에 따른 힘, 크기만 표현한 거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중력은 일정해. 근데 탄성력은 F는 KX니까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이게 탄성력이야. 자, 봐봐. 중력과 탄성력이 같아진 지점이 여기야. 그지? 근데 여기서 멈추진 않아요. 자, 봐봐. 여기서 중력과 탄성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반대로 작용하지 않니? 특히 처음에 중력 방향은 운동 방향이니까 봐봐. 힘 거리 관계 그래프니까 이 아래 면적이 1이잖아. 이건 중력이 하는 양의 1이야. 맞아? 근데 얘는 탄성력은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잖아. 이 삼각형은 탄성력이 하는 음의 1이지. 그럼 저 물체가 이 물체 걔가 받은 R자 1은 양의 1에서 음의 1을 뺀 요 삼각형이잖아. 이게 R자 1이고 R자 1이 무슨 에너지 변화? 운동 에너지 변화. 그럼 처음에는 양의 1이 크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이 삼각형만큼. 맞아요? 그런데 봐봐.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중력이 하는 양의 1보다 탄성력이 하는 음의 1이 더 크지?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가서 멈추겠어? 요 양의 1 받은 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한 만큼 똑같은 면적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야 멈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이 거리의 몇 배까지 가겠니? 2배까지 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양의 1이고 얘는 음의 1이니까
이만큼 운동에너지 커졌다가 다시 감소해서 0 될 때까지. 자, 그때 그 변형된 위치, 변이가 얘가 L-L0라고. 자, 그러면 이건 중간 지점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2분의 L-L0 지점이 바로 R자인 0인 평형점이야. 오케이? 이해가? 그러면 뭐 얘도 엄청난 식은 아니지만 뭐 2차 식보다는 항상 1차 식이 더 간단하니까 그러면 여기 중간 왔을 때 R자인이 0이네? 라고 생각하고 그때 탄성력과 중력이 어떻다? 같다. 그렇게 풀어도 되겠지. 자, 그래서 탄성력 KX에서 X가 2분의 L-L0잖아. 얘네 전체에 작용하는 중력 mg랑 같다? 바로 쓸 수 있잖아. 힘의 평형 이용해서. 맞아요? 얘보다 조금 더 간단하지. 이해가니? 자, 그래서도 역시 똑같이 같은 답이 나오죠. 이해가니? 오케이. 좋아. 그래서 기억 일단 맞고 그 다음 니은을 보면 융수철의 길이가 L일 때 A에 작용한 R자인 0이야? 자, L일 때가 이때잖아. 이때 중력보다 보세요. 탄성력 결국 몇 mg까지 가? 이거랑 높이 같아야 되니까 2mg까지 가는 거지? 그러면 봐봐. 그때 탄성력 2mg고 중력 mg인데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R자인 mg 작용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니은에서 R자인 0 아니지. R자인 0인 곳은 중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그러면 비의 최대 속력은 얼마냐? 자, 최대 속력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V 맥시멈과. 자, 최대 속력은 어디에서 있다? R자인이 0인 곳에 있어. 왜?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럼 증가가 끝난 시점이 바로 최대 속력이겠지? 왜 증가가 끝났을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려면 R자인 0인점을 지나갔을 거 아니야. 꾸준히 변화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R자인 0인점에 최대 속력이 있다. 그러면 결국 얘 중간 왔을 때 지금 속력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그거 구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건 등가속도 운동 안 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정석적으로 풀게.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와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다? 같다. 얘를 뭐 P, 얘를 Q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운동 에너지까지 다 고려해야 돼. 맞아? 자, 그럼 Q점에서의 에너지와 P점에서 에너지 갖다 쓸 건데 자, 일단 Q점에서의 에너지 내가 높이 기준을 P로 잡을게. 그럼 봐봐. P보다 Q는 2분의 L-L0만큼 A가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얘네 전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다.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Q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mg 감소한 높이 2분의 L-L0. 맞아요? 자, 이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먼저 쓸 거야.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X가 2분의 L-L0의 제곱.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운동 에너지. 근데 여기 주의해야 돼. 운동 에너지 2분의 L mv 제곱에 M 얼마 들어가야 돼? M 얼마 들어가야 돼? 2M 들어가야 돼. M 들어가면 안 돼. 우리가 무심코 M 넣는단 말이야. 자, 얘네 전체 같이 가잖아. 전체 개의 에너지야. 2M 우리가 구하려는 V 제곱. 이게 Q점에서의 에너지다. 자, 이게 P점에서의 에너지랑 같다. 근데 봐봐. P점을 내가 기준으로 잡았으니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하나도 변형이 없었으니까 0이죠? 운동 에너지도 처음에 정지 상태로 출발했으니까 0이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L-L0 나누기 2가 K분의 mg잖아. 그래서 얘를 K분의 mg로 바꿀 수 있고 얘도 K분의 mg로 바꿀 수 있지. 그럼 계산하면 돼. 그럼 계산값이 얼마냐면 결국
G 루트 2K분의 M 나와. 자, 이거 K분의 MG, K분의 MG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식으로부터, 기억식으로부터.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디귿은 틀렸잖아. 최대 속력 이거 나왔으니까. 루트 2가 밑에 있어야 돼. 자, 근데 뭐 이것도 뭐 엄청난 식은 아니야. 솔직히 화학은 더 심하잖아, 식. 아니 물론 이승훈 선생님은 그렇게 심하게 푸시진 않지만 내가 이 화학원 수능 모의고사 이렇게 답지 보면은 너무 길던데? 연립을 너무 많이 하던데 나는 세상에서 연립이 제일 싫은데. 자, 그래서 뭐 엄청난 식은 아니지만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자고. 봐봐. 그래프로. 자, 여기에서 운동에너지 최대 이때잖아요. 이때 운동에너지가 얼마만큼 생긴 거야? 결국 이 삼각형만큼 생겼잖아. 맞아? 이 삼각형이 운동에너지다라고 풀면 되겠지. 최대 운동에너지. 자, 그럼 이 삼각형이 얼만데? 자, 얘가 결국에는 이 삼각형이기도 하지만 이 삼각형이기도 하고, 우리 문제에서 지금 MG가 나와야 되니까 이 삼각형. 자, 그럼 이거 MG 곱하기 2분의 L-L0의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야 되겠죠? 이게 운동에너지 2분의 1. 자, 전체 한 덩어리로 가니까 2mv 제곱. 맞아요? 근데 이제 K가 들어가야 되니까 기억에서 썼던 거. 2분의 L-L0가 K분의 MG다. 요거 쓰면 되겠지? 그럼 바로 나와보니까 G 루트 M 나누기 2K. 여기까지 가니? 이해가요? 뭐 이렇게 풀어도 돼. 자, 이게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풀면 좋은데, 얘를 이제 또 더 간단하게 풀잖아? 그러면 이건 사실 수평 진동이라고 할 수 없어. 수직 진동이야. 얘가 위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용수철이 꼈는데 더 어려운 거야. 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근데 수평 진동이면 사실 훨씬 쉽지 않니? 자,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길을 좀 더 길게 그릴게요. 자, 이게 자체 길이라고 해볼게. 근데 수직 진동은 중력도 있지만 수평 진동은 탄성력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길이 변형이 아예 없는 그냥 자체 길이인 지점이 R자임이 제로라서 여기가 평형점이야. 그럼 내가 이 평형점으로부터 너네가 얘를 A만큼 늘려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왔다 갔다 진동하지. 자, 특히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면 여기 평형점으로부터 A만큼 늘어나는 곳에서 결국 A만큼 압축된 곳까지 왔다 갔다 진동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봐봐. 이 진동을 세로로 세웠을 때의 진동에 해당되잖아. 그럼 특히 이때는 길이가 하나도 변형이 없을 때가 평형점이지만 이때는 중력이 있으니까 길이가 이 중간만큼 늘어났을 때가 평형점이거든. 그래서 요 점을 요 점이라고 생각해. 그럼 이 점이 이 점이야. 이 점이 이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가요? 근데 이게 복잡하면은 정석으로 푸는 게 제일 필수는 없어.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푼다면, 그럼 봐봐. 이때, 자, 용수철만 있는 이 수평 진동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 이때잖아. 이 운동 에너지 결국 A에 해당하는 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100% 무슨 에너지 됐을 때? 운동 에너지 됐을 때지. 그러면 여기 지나갈 때 속도를 라지 V라고 하면 2분의 1 mv 제곱이 결국 2분의 1 ka 제곱이거든. 중력 빠지면 되게 간단하잖아. 탄성 포텐셜 에너지 100%다 무슨 에너지 됐다? 운동 에너지 됐다. 맞아? 근데 요 점을 2점, 요 점을 2점, 요 점을 2점으로 대체하면 똑같아. 여기서 A가 바로 얼마야? 이만큼의 길이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에 해당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요점에서 100% 운동 에너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풀면 2분의 1, 얘는 두 물체가 함께 가니까 EM, 우리가 구하려는 라지 V 제곱이 이 길이. 그게 얼마야? L에서 L0를 뺀 것의 절반, 2분의 1, K, 2분의 L-L0. 그러니까 이 거리가 요 진폭에 해당되는 거야. 이것의 제곱에 해당된다. 사실 막바로 이렇게 풀면 된다는 게. 이해가니? 근데 이게 내가 헷갈린다 그러면 사실 정석적으로 풀면 돼. 사실 현재의 교육 과정에서 원래 저거는 물투에서 단진동을 해서 그걸 이제 식으로 또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하고 하는 게 좋긴 해. 근데 단진동 물투에서 이제 단진동 파트에서 푸는 형태인데 저거를 원래 물리원에서 R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무조건 저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저걸 알면 조금 더 계산이 쉽죠. 이해가니? 필기해줘 얘들아. 영상 촬영해놨으니까 뭐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요청하고. 자, 그러면 숙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D파트의 1등급 문제까지 다 풀어오랴. 일단 자의는 다 완료해놔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보니까 그래도 A, B는 대충 다 해놨고 이제 CD 파트가 좀 남았잖아. CD 파트 다 완료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수특 3점을 풀거나 아니면 기출픽을 풀거나 아니면 난 자의를 한번 다 그냥 다 풀고 싶다 해도 괜찮아. 뭐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와. 오케이?